매 분기 억만장자들의 투자 행보를 보여주는 13F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조지 소로스의 AI 베팅이 월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로스는 AI 인프라와 AI 플랫폼 양쪽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이른바 양날 베팅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13F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소로스가 지휘하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4분기 13F에서 브로드컴과 테슬라에 대한 신규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두 종목에 투입된 자금은 약 900만 달러입니다. 13P에 잡힌 미국 상장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가치 70억 달러와 총운용 자산 약 280억 달러를 감안할 때 지극히 작은 비중이지만 거장의 투자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두 개 종목은 공통적으로 AI를 성장 엔진으로 삼고 있지만 현금 흐름과 리스크 구조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브로드컴이 이미 눈앞에 AI 인프라 수주와 매출로 실적을 끌어올리는 현금 창출 엔진이라면 테슬라는 막대한 선행 투자와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장기 AI 플랫폼을 지향하는 전형적 콜옵션에 가깝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의 AI를 상징합니다. 브로드컴은 2025년 4분기 기준 AI 칩 매출만 6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74% 급증한 수치입니다. 경영진은 다음 분기 AI 칩 매출 전망치를 82억 달러로 제시했고 AI 반도체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6년 2배로 뛸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소로스의 브로드컴 신규 매입은 이미 실적에 반영되는 인프라 수요에 올라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와 달리 테슬라는 내일의 AI를 상징합니다. 테슬라는 향후 수년간 AI와 로봇 분야에 최소 300억 달러에서 최대 700억 달러까지 자본 지출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IB들 보고서에서도 AI와 로봇이 장기적으로 테슬라 기업 가치의 80%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소로스의 테슬라 베팅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낮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로봇 택시 네트워크가 상용화될 경우 완성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재평가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 이후 생성형 AI를 둘러싼 밸류에이션 버블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일부 순수 AI 소프트웨어 및 모델 관련 종목의 경우 이익 대비 지나치게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브로드컴과 테슬라에 대한 신규 매입은 세 가지 시사점을 갖습니다. 첫째, 브로드컴을 통한 현금 흐름 중심의 AI 베팅입니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메타 등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를 고객으로 하는 커스텀 AI 칩과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솔루션에서 핵심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CB 매출이 이미 분기당 수십억 달러 단위로 실현되고 있고 단연간 계약 구조까지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 브로드컴은 버블 논란 속에서도 현금이 실제로 쌓이는 영역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평가받습니다. 둘째, 테슬라를 통한 논쟁적 옵션에 대한 제한적 익스포저 확보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로서의 실적과 AI 및 로봇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이 섞여 있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소로스가 테슬라를 신규 편입했다는 데 대해 월간은 AI 버블 논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테슬라의 AI 전환 스토리에 여전히 재평가 여지가 있다고 보는 쪽에 일정 부분 손을 들어준 행위로 해석됩니다. 셋째, 에너지 퓨과의 조합을 통한 것이 경제 관점에 대한 표현입니다. 소로스는 같은 기간 에너지 ETF에 대한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풋옵션을 새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통 에너지 섹터에 대한 구조적 회의와 함께 AI 전기차 로봇 확산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요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관점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월간은 소로스가 실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AI 인프라 구간과 옵션 가치가 큰 플랫폼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을 대표하는 종목을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인프라에서는 브로드컴에, 플랫폼에서는 테슬라에 베팅함으로써 동일한 AI 테마 안에서 상기한 리스크 및 수익률 프로파일을 함께 담는 구조를 만든 셈입니다. 브로드컴은 높은 확률과 중간 레버리지에 가까운 포지션입니다. 브로드컴은 이미 검증된 사업 포트폴리오에 AI 칩과 네트워킹이라는 신성장 엔진이 더해진 구조입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높게 유지되는 한 장기 계약과 하이퍼스케일러 고객 기반 덕분에
매출 가시성이 높고 AI 침투율이 전체 매출에서 확대될수록 이익 레버리지도 커집니다. 반면 테슬라는 중저 확률과 초고 레버리지에 가까운 롱 포지션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AI와 로봇,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고 도조 슈퍼컴퓨터와 자체 AI ASEK, 옵티머스 로봇, 로보택시 네트워크 등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본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FSD 구독과 로보택시, 옵티머스가 계획대로 상용화될 경우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마진 소프트웨어 서비스 로봇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수십억 달러 단위의 AI 투자는 상당 부분 손실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소로스 입장에서 이는 전형적으로 손실은 제한적이지만 성공 시 보상이 매우 큰 옵션 구조로 비칠 수 있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이런 장기 옵션에 배분하는 것은 그의 과거 투자 전략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브로드컴과 테슬라를 동시에 편입함으로써 소로스는 AI 테마 안에서 현금이 벌리는 구간과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구간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한편 에너지와 중국 등 다른 섹터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단행한 셈입니다. 브로드컴과 테슬라는 각각 AI 인프라와 AI 로봇 플랫폼의 양끝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종목으로 평가받습니다. 소로스의 2025년 4분기 13F는 투자자가 AI라는 거대한 테마를 겨냥할 때 어디에서 현금이 벌리고 어디에 옵션 가치가 쌓이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AI 버블 논쟁이 거세질수록 이 같은 구분과 선택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95세 소로스는 헝가리계 미국인 투자자로 포브스가 집계한 순 자산 가치가 2026년 초 기준 7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런던 정경대학 출신의 소로스는 퀀텀 펀드 운용 당시 영국 파운드화 하락에 베팅하며 영국 중앙은행을 초토화시켰던 헤지펀드 매니저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1973년 출범한 퀀텀 펀드는 2011년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하기 전까지 연평균 2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